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에다스트라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최대한 주관적으로 제 멋대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로드무비는 집을 나서서 길을 떠난 주인공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온갖 사건을 겪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는데요. 그 과정을 겪으며 주인공은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집을 나서기 전과 돌아온 후에 그 혹은 그녀는 결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에다스트라는 주인공 로이가 지구를 출발해 달과 화성을 거쳐 해왕성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여행을 담은 로드무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로이는 무엇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며 그 결과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는가입니다. 로이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로이의 아버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이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물론이고 로이가 집을 떠나 길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모두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이의 아버지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우주인으로 칭송받는 우주 개척자입니다. 목성과 해왕성까지 도달한 최초의 인간이며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탐사를 지속하다 우주 어딘가에서 실종되었죠. 로이의 아버지가 집을 떠난 건 로이가 16살 때, 그리고 실종되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건 로이가 29살 때였습니다. 로이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가 희생당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인류는 그런 아버지에게 꽤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로이가 살아가고 있는 영화 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아버지가 선구적으로 해결해내지 않았다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로이 또한 아버지처럼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따라 우주비행사가 되었고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이는 결혼을 한 번 했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얼마 전 아내가 집을 나갔죠. 하지만 그가 임무를 수행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일신의 사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이를 가장 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이자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데 능한 적임자가 바로 로이입니다. 사실 로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기권 밖 우주 안테나에서 사고가 나 지상으로 추락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심박수가 80을 넘기지 않을 정도죠. 그는 추락을 하면서도 그 상황을 침착하게 보고하고 정해진 행동 강령에 따라 찢어진 낙하산을 운전해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추락 후 병원에서 로이는 혼잣말을 합니다. 죽다 살아났는데도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사실 로이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기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은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 삶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는 절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로이에게 삶이란 유지해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기에 죽음이 엄습한 그 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한낱 귀찮은 짐일 뿐이죠. 그렇기에 로이는 자신에게 손 내미는 타인들이 거추장스럽습니다. 타인의 관심과 인사에 형식적인 제스처로만 반응하고 제발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속으로 주문을 외죠. 군중 속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줄 출구만 바라보면서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로이에게 아내의 떠남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로이가 집을 떠나 먼 우주로 가게 되는 건 아버지 때문입니다. 실종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심지어 현재 지구에 큰 위협이 되는 서지 현상의 원인이 바로 아버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로이의 임무는 달을 거쳐 화성으로 가 해왕성에 있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로이는 집을 떠나 긴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미래가 어쩌면 로이의 이 임무 성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는 큰 감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로이를 보고 있자면 살아있는 송장을 대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로이는 달로 가는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애초에는 화성이 그의 종착지이지만 결국엔 계획과 다르게 해왕성까지 갔다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의 첫 발입니다. 로이의 이 여정은 비단 먼 우주로의 여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로이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의 여행과 등치됩니다. 인간미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지구에서의 로이와 분노의 감정을 알게 된 달에서의 로이와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 화성에서의 로이와 그리고 드디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드러낸 해왕성에서의 로이, 그리고 마지막 지구에 돌아와 삶을 향한 의지를 갖게 되는 로이. 영화가 로이를 곧바로 아버지가 있는 해왕성으로 보내지 않고 달과 화성을 거치게 한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단한 겉껍질부터 시작해 조금 더 안쪽, 더 한 단계 안쪽, 그리고 저 깊숙한 곳의 자아를 순차적으로 만나는 로이의 모습을 영화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달에 도착한 로이는 인간의 욕망으로 상업화된 달의 모습에 환멸을 나타내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면 다 부숴버렸을 것이라며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황폐해진 달과 우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에 승차하기 위해 달의 이면을 내달릴 때 만난 해적에 대한 적대감 또한 감추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로이는 로이의 의식 가장 겉거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인간 종에 대한 환멸을 말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냅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 로이와 동료들은 뜻밖의 사고를 당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던 우주선이 구조 신호를 보내와 구출하러 간 곳에서 로이와 함께 간 선장이 유인원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만 거죠. 유인원을 처치하고 선장의 시체를 데리고 본 우주선으로 돌아온 로이는 그날 심리검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발설합니다. 그건 분노의 감정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사실 로이 자신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인원의 분노를 보면서 자기 안의 분노를 보게 된 로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고요. 자기와 엄마를 떠난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요. 로이는 억누르고 있었지만 사실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죠. 로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진 분노를 목격했습니다. 유인원과 로이와 아버지 모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상처를 전제로 합니다. 이 셋 모두는 상처 입은 존재들이며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유인원의 존재는 영화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로이로 하여금 철옹성 같은 마음의 벽을 깨부수고 그동안 자랑스럽게만 여기던 로이의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이 조금은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이는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일평생을 힘겹게 살아온 자의 진심이 이제야 슬쩍 드러난 대목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화성에서 로이는 아버지와 소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소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을 뿐이었죠. 진심이 없는 소통의 노력은 당연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달에서의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 로이는 그 살며시 드러난 무의식의 속살을 조금 더 드러냅니다. 분노와 그 속에 상처만 있을 것 같던 로이의 내면 더 깊은 곳에는 사실 그리움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로이의 진심은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타인이 써준 글을 읊을 땐 꿈쩍도 않던 로이의 아버지가 로이의 진심 어린 말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로이는 이때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진심과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로이는 처음으로 심박수 80을 넘기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죠. 애초에 로이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심리검사에도 당연히 통과되지 못하죠. 회복실에서 마음을 가다듬던 로이에게 누군가 다가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실은 해왕성에서 자신의 목적 때문에 본인의 부모를 비롯한 우주인들을 모두 몰살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무리의 우주인이 로이의 아버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아 곧 해왕성으로 떠난다고요. 로이는 결심합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는 아버지가 있는 해왕성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허락받지 못한 탑승을 하며 동료 우주인 3명이 희생되지만 로이는 안타깝게 생각할 뿐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건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며 아버지의 죄는 아들이 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동료 우주인을 희생시키는 로이에게서 마찬가지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료들을 죽이고 이제는 심지어 지구와 태양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로이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70일 가까운 시간을 혼자서 극도의 외로움을 견디며 로이는 드디어 해왕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주선을 발견하죠. 로이가 타고 간 미니 수송선은 아버지의 우주선에 순조롭게 도킹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아버지와 로이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걸 말해주는 장치입니다. 돌아갈 유일한 방법인 미니 수송선을 버리고서야 로이는 겨우 아버지의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로이는 자기의 분신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로이는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진심을 마주하게 되죠.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는 로이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와 로이의 엄마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리워하지도 않았다고요. 자기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이 우주에 존재할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것뿐이었다고요. 하지만 모든 실험의 결과값은 허무하게도 없음. 지적 생명체는 없음으로 나왔다고요. 아버지는 괴로워합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사를 계속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백내장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의 정신 상태를 의미하죠. 로이는 아버지의 독설에 눈물을 흘리지만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로이의 진짜 마지막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분노와 상처와 그리움을 치우고 나면 저 깊숙한 곳에 사랑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이 감정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은 로이와 그의 아버지. 임무에 충실하고 헌신적이지만 냉철하고 냉정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까지도 자행하는 그 둘.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로이는 저 머나먼 해왕성에 가 아버지를 만나며 자신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순간 로이의 심장은 뛰고 피가 돌고 삶의 의지가 피어났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말하는 아버지에게 로이는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로이는 믿으니까요. 없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엔 선도, 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로이는 아버지의 결과가 실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긴 시간이 걸려 지구로 돌아온 로이. 그는 이제 지구를 떠나기 전에 그가 아닙니다. 우주선이 열리고 그 앞에 내밀어진 손. 로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습니다. 타인에게 몸을 의지합니다. 로이는 이제 혼자보다 함께가 더 낫다는 걸 납득합니다. 인간 군중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 맺는 데 서툴렀던 자신을 버리고 타인이 내미는 손을 잡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영화는 2시간 동안의 로이의 우주여행을 관객에게 보여주며 마치 이 우주처럼 광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목표나 태어난 목적 따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혼자 외로이 섬처럼 지내기보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부대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메시지를요.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는 심도 깊은 성찰은 아니지만 차분한 어조로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며 고즈넉하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다스트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